안녕하세요. 배진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서 다 효자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제 남자친구 같은 경우엔 결혼도 전에 인사를 했을 뿐인데 효자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혼이란 게 무슨 장사도 아니고, 그리고 여자 측이 시부모 될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도 없는 건데 아직도 시댁이 우위라고 치부하는 그런 사상이 깔려져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으로, 아니면 결혼 이야기를 했던 그 전으로, 혹은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인사하기 전으로 말이죠. 저와 남자친구는 좀 어려운 연애를 했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극구 반대를 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제 친언니입니다. 저보다 3살 많은 언니는 비혼주의인데 한 번의 파혼으로 인해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 자체를 혐오하고 어쩌면 연애 자체를 의미 없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연애 초반에 언니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을 때 언니는 남자친구에게 자격지심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자친구네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안이거든요. 지금 20평도 안 되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로 일을 하시고, 어머니 같은 경우엔 식당 설거지라든지 건물 청소라든지 하는 그런 노동일을 하고 계십니다. 언니가 남자친구에게 본 자격지심은 비단 남자친구 집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에게서 보이는 자격지심으로 감싸져 있는 욕심이 심히 걱정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땐 그냥 무시를 했었죠. 왜냐면 언니가 파혼을 결정한 계기가 바로 돈 때문이었거든요. 저희 자매는 참 비슷한 점이 많았었는데 항상 남자를 만날 때마다 내가 좀 감싸 안아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그런 성향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랬었고, 결국엔 그런 선택으로 인해 언니는 파혼이라는 결정을 하고 아예 마음을 닫아버린 거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었고, 동생인 제가 자기의 전초를 밟게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기에 남자친구와의 연애를 반대하고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언니의 말을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땐 몰랐죠. 언니가 괜한 트집을 잡는 거라고 생각했었고, 언니가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거라고 언니에게 맞서는 그런 대담함도 보였었습니다. 특별하지도 않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 남자친구와 저는 평범한 루트를 통해 만나서 그 나이에 맞는 연애를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만 딱 놓고 보면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았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하는 것부터,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참으로 조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당시 언니의 파혼의 상처, 파혼의 끔찍한 기억을 안고 있었던 터라 남자친구 입에서 흘러나오는 결혼 이야기를 저는 틀어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남자친구는 저희 집 사정을 이해해줘서 1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줬었고요. 1년 뒤에도 사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었어요. 이제 막 서른을 앞두고 있는 나이였기에 좀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 집 분위기가 결혼하겠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은 그때도 아니었었거든요. 남자친구가 제 눈치를 살피는 것을 느끼긴 했지만 저는 조금만 더 시간이 가기를 바랐었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언니 파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가 문제였었던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진지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다려줄 수 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정도 연애를 했으면 언니 말고 다른 식구들을 소개시켜 준다든지 혹은 자기 부모님을 만나본다든지 하는 액션을 취했으면 좋겠다고요. 꼭 집안에 인사를 시킨다는 의미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기 위함이 아닌 정식으로 교제를 허락받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 그래줬으면 좋겠다고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뜨끔하더라고요. 너무 저희 집안 그리고 제 사정만 생각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익히 알고는 있었습니다. 언니가 남자친구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계속 잘 만나고 있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 여자가 아직도 나에게 질리지 않고 만나오는 것을 보면 언니분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냐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은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저는 먼저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좀 천천히 하고 싶었고 결혼을 전제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인사를 드리는 정도이니까 부담 없이 그냥 식사 한번 하자 이런 마음이었었죠.
그런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평생 이해가 가지 않을 부분이긴 하지만,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에게 자격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날 저는 그 3명 모두에게서 그 뼛속 깊이 자리 잡은 자격지심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절대로 자기 집안의 이야기를 제게 미화시키거나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것 다 알고 있었고 부모님 모두 다 지금 힘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었고 고생고생하며 살았는데도 돈의 기운이 따라주지 않아 족족 실패를 하고 이제는 노동일을 하시며 그나마 잘 키워놓은 남자친구의 덕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신다는 것 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결혼하고 나면 다 해야 하는 부분이고 제가 이 남자와 정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죠.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남자친구의 청으로 만난 그의 부모님들 그리고 그 부모님과 섞여있는 남자친구는 그동안 제가 봐온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뭐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랑을 해대는 저는 이미 이 집안의 형편을 다 알고 있고 남자친구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다 알고 있는데 미워하기보단 거짓말에 가까운 말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 사실 저는 처음 봤었던 것 같아요. 염치가 없다라는 말보단 사람들 자체가 뻔뻔하다는 느낌이랄까. 먼저 말이 시작된 건 남자친구를 향한 저의 칭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남자친구가 참 착하다. 혹은 성실하다. 어쩜 이렇게 바르게 자란 것이냐. 라는 말들 말이죠. 제 말 끝에 남자친구의 작문 실력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남자친구는 저와 다르게 작문 실력이 꽤나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의 그런 지적인 모습에 다시 한번 반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일전에 계약서를 써야 하는 적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첨삭을 해주는 바람에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느냐 하고 사수에게 칭찬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운을 뗐었죠.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그게 왜인 줄 아냐고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보고 일기를 쓰는 습관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습관화가 되어 있었는데 그 습관을 길들여준 사람이 바로 남자친구의 아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일기 다 쓰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일기를 쓰는 사람입니다. 거창하게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끄적이기라도 하는데 다 그런 거잖아요. 일기를 써서 작문 실력이 좋다는 것, 그게 이유일 수도 있지만 마치 남자친구만 그런 것처럼 남들은 다 안 하는데 그만 그런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처럼 말을 하는데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만일 그 일기에서 말이 끝났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어서 계속해서 남자친구의 장점에 대해서 열거를 시작했는데 아들 칭찬은 당연한 거겠지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지방대 출신이긴 하지만 원래는 유학을 보내고 싶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었어. 그런데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걸 못해준 건데 그게 우리의 평생의 한이야.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무슨 경시대회다 하고 나가면 학원 다니는 애들 죄다 제치고 우승하고 그랬었지. 참 똑똑했어. 안 그래요, 여보? 그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여자는 완전 땡 잡는 거지. 애 성실해, 착해, 게다가 능력도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애가 인성이 되었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애 인성 교육을 엄청 시켰었거든. 아마 우리 아들 인성 따라올 사람은 없을 거야. 아유, 우리 아들이 공부만 더 했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게 못내 아쉬울 뿐이야.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긴 다했지. 우리가 쟤 가르치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저런 이야기는 흔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저를 편하게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남자친구가 평소에 그의 부모님에게 과연 저란 사람을 어찌 말을 한 걸까요? 식사 시간 내내 남자친구의 인성에 대해서 말을 했었던 부모님들은 거의 식사 막바지에 제게 그러셨습니다. 남자친구 공부를 시켜주었으면 좋겠다고요. 들어보니 집안도 좋고 부모님 능력도 있으시고 아가씨도 어느 정도 경제 능력 되는 것 같은데 결혼 전이지만 어차피 나중에 남자친구와 결혼할 것 아니냐고. 그럼 지금부터 투자를 하면 어떻겠냐 하더군요. 그러면서 공부를 좀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돈이 없어서 그리 지원을 못 해주니 저라도 남자친구가 더 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저희 언니 일도 자세히는 아니지만 알고 있더라고요.
언니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 입장에선 그게 큰 흠이 될 수 있다. 남의 집에서 보면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아무 상관없답니다. 그런 거 흠이라고 생각할 만큼 대단한 집도 아니고 그런 거 다 이해하니 우리는 저란 사람을 며느리로 맡고 우리 집안을 사돈으로 맡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에 우리가 못해준 걸 우리 아들에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죠. 언니 이야기 들었어. 언니가 파혼을 했다고? 아유, 집안에서 얼마나 창피했겠어. 부모님 입장에선 큰딸 결혼을 이미 물러갔고 그게 둘째 딸에게까지 흠으로 잡힐까봐 걱정하겠지만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흠 잡을 만큼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우리는 다 이해한다고. 만일 결혼시키고 싶은데 언니가 파혼했었다는 게 문제가 된다면 그게 창피해서 둘째 딸 결혼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생각한다면 그리 생각 안 해도 된다. 꼭 말씀드려줘. 물론 창피한 일이고 이혼만큼 남들에겐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 그런데 우리는 다 덮을 거야. 절대로 그 일에 대해서 거론할 생각이 없다고. 그러니 걱정 마시라. 꼭 말씀을 드려줘. 알겠지? 쾅 하고 머리를 한 대 때려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언니 파혼이 그렇게 남 부끄러워 할 일인가? 자랑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혼만큼 부끄러운 게 파혼이라고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언니의 파혼은 전적으로 결혼 상대자 측에서 아들 가지고 장사하려는 게 눈에 보여 더럽고 사람들이 몰지각해 보여서 파혼을 한 거였습니다. 언니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저희 언니한테 흠이 있어서 그리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만일 언니의 흠이었다 치자고요. 지금 저는 예비 며느리도 아닌 그냥 당신들의 아들과 연애를 하고 있는 여자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식사 한번 하자 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만난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식구가 되기를 바란 것도 아닌데 지금부터 남자친구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둥. 언니의 파혼이 저희 집안에선 부끄럽고 창피한 흠이겠으나 자기네들은 흠 잡을 생각 없다. 사돈 맺고 나를 며느리로 맞아주겠다? 완전 미친 소리 아닌가요? 내 가족 이야기를 저렇게 함부로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란 사람도 그 말에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자기들은 정말 문제 삼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 우리 부모님들은 전혀 신경 쓰시지 않아.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라고. 자기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넓게 마음 써주는 만큼 잘해드렸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알지?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 이 사람도 도대체 뭐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치 꼭 오지게 마시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 끝에 바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고요. 기분 나쁜 티 팍팍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더럽게 없는 집구석이라 그런지 말도 참 지저분하게 하네. 주제 파악도 못하고. 누가 당신들 아들하고 결혼한대요? 당신들이 못한 걸 내가 왜 지원을 해줘야 해요? 내가 당신 아들이랑 연애하는 거지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요. 흠은 저희 집보다 이 집구석에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뭣도 없으면서 그 시시콜콜한 아들 자랑이나 해대고 있는 척하고 꼴 같지 않아서 저는 먼저 일어납니다. 남자친구 따라 나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는데 그럼 니들은 뭔 짓이냐 했습니다. 쥐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지금 너야말로 장사하는 거냐고. 니네 부모가 하는 말들이 지금 정상처럼 보이는 것이냐 되물었죠. 없는 사람들은 염치도 없다고 하던데 딱 니네 집 식구들을 보고 하는 말인 것 같다. 그런 부모와 같이 살고 교육을 받은 너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너란 사람과 더 연애를 지속하거나 만에 하나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겪어보지 않아도 딱 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꼴 같지 않은 집안에서 꼴 같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것. 결국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졌고요. 그 사람은 저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운 건지 뭘 바라고 잡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저보다 더 정확하게 일을 처리한 건 언니였어요. 거지는 거지랑 어울려야 하는 거라 했다더군요. 아, 이 말은 좀 심하긴 하네요. 언니란 사람의 파워는 좀 변하긴 했는데 원래부터 저리 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그 파혼이란 사건이 언니한텐 큰 상처가 되었었던 거겠죠. 암튼 언니가 선두에 서서 남자친구를 제게 떨어뜨려 놓았고 저는 지금 그냥저냥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꼭 끼리끼리 만나야 한다는 것. 그래야 저런 감정적인 걸로 다치거나 놀라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남자 보는 눈을 좀 더 키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봅니다. 엇비슷한 사람과 만나야 하는 거라고요. 이 말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